약간 애매한 곳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습니다. 누유도 그냥 누유가 아니고 맺혀있죠. 이 정도면은 지금 질질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디자인 커버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냥 똑똑 떼내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반겨주는 게 빨간색 오일입니다. 오일이 굉장히 많이 셉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부식이 있죠. 그래서 얘는 물이 고였던 차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최 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구매 대행하러 왔는데요. 부산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옆에 있는 그랜저 HG 구매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있는 매매단지에 도착했고요. 자, 이 차량을 들고 하체 점검도 할 거고 시운전도 할 거고 소음 상태가 어떤지 실내 외관 상태가 어떤지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너무 말이 빨랐죠. 이렇게 점검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빠짐없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신 누유가 있으면 성능 기록부랑 비교를 해서 누유가 있지만 괜찮다, 아니면 누유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소모품을 교체해야 된다, 솔직히 다 말씀드릴 건데 댓글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야, 누유가 있는데 왜 구입을 하라고 추천을 하냐, 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누유가 있는 차량은 우선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자, 누유가 있지만 성능 기록부에 누유가 없다고 체크되어 있으면 성능 보증으로 보증 수리가 가능합니다. 엔진 누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5, 60만 원 정도, 많으면은 7, 8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거를 공짜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주요 부품도 혹시 문제가 생긴 거는 성능 기록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부품까지도 무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누유가 있는 차량도 가끔은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차량을 봤을 때 실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뭔가 병에 걸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아끼는 병에 걸린 사람 같은데,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근데 어라운드 뷰가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꽤 금액이 비쌀 건데 타이어 상태도 좋았고요. 안에 뭐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잘 꾸며놓았고 차량은 실용성 있게 돈을 투자한 것 같아요. 과연 하체도 그런지 카센터 가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만 킬로 주행한 그랜저 HG 하체 점검하러 왔습니다. 하체에 부식은 없는지, 수리할 곳은 없는지, 또 성능 보증받을 건 없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전차주분께서 차량을 진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차량 꾸며놓은 것만 봐도 그렇고 뒤에 타이어가 새 타이어입니다. 실제 주행한 건 1000km도 안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3%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에 타이어도 새 겁니다. 1000km 정도 주행하신 것 같고, 앞에는 좀 조형이 됐을 거니까 91%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자, 다시 뒤쪽으로 와서 머플러 보시면 약간의 부식이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죠. 이중접합이라서 안쪽에 스테인리스는 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여기 안쪽 보시면은 뼈대 부품이 있습니다. 뼈대 부식은 전혀 없습니다. 좀 더럽긴 한데 이런 볼트류나 아니면 철로된 부품에는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죠. 뒤쪽 로어함에도 소리 안 나고,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여기 있네요. 한번 교체하셨습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보이는 게 물방울 보이세요? 오일이 누유되고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 곳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습니다. 누유도 그냥 누유가 아니고 맺혀있죠. 이 정도면은 지금 질질 새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위라도 미세하게 새거나 좀 누유가 오랫동안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에 먼지나 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깨끗하게 새고 있죠. 그래서 누유가 심하게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새는 부분 바로 위에 리데나가 의심되고요. 리데나 위쪽을 보면 여기 타고 흘렀네요. 타고 흐르는 자국 보이고, 그 위쪽 엔진 상부부터 누유가 돼서 이렇게 쭉 흘러서 여기까지 누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로칸 카바 가스켓 교체 필요하고요. 같이 해서 혹시 모르니까 등속 조인트 리데나 쪽도 수리가 필요합니다. 자, 누유되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얘도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면 애매합니다. 그죠? 얘도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보이세요? 얘도 아까 엔진 커버인데요. 로칸 카바 가스켓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여기도 고여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엔진 오일팬까지 젖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 위쪽까지 다 보이죠. 그래서 엔진 오일팬 밑에 보이고, 위쪽에는 로칸 카바 가스켓, 또 프론트 케이스 이렇게 해서 누유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 보면서 진짜 위쪽에서 누유가 되는지 확인할 건데, 위쪽에서 세대인, 아래쪽에서 세대인 성능 기록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나 누유가 체크되어 있으면 보증 수리가 안 되고, 구입하시는 분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 보증 수리가 된다면 이 모든 게 공짜로 수리가 됩니다. 와, 진짜 보험료 살살 녹죠. 자, 이제 엔진룸을 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별 이상 없어 보입니다. 여기도 깨끗하고, 저기도 깨끗하고. 근데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디자인 커버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냥 똑똑 떼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3.0 V6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에 3기통, 뒤쪽에 3기통. 그 옆에는 미션이 장착된 전륜구동 방식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를 반겨주는 게 빨간색 오일입니다. 오일이 굉장히 많이 셉니다. 자, 여기 이 정도 고일 것 같으면 안쪽에 가스켓에서는 굉장히 많이 넘쳐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 엔진 오일이 줄어 있을 것 같거든요. 엔진 오일은 안 줄어들어 있습니다. 정상 양이고요. 자, 제 생각에는 위쪽에 로컨 카바 가스켓에서 샜던 게 아래쪽으로 흘렀고, 뒤쪽에도 마찬가지. 심하다. 맞네. 로컨 카바 가스켓 했던 게 맞고요. 이렇게 해서 프론트 케이스를 적셨고, 아까 가운데 쪽에 있던 센터 미미 쪽에 누유 보이셨죠? 그쪽도 적시는 것 같습니다. 더 위쪽에도 새는데요? 그죠? 자, 지금 이게 앞쪽 뱅크에 있는 오일 컨트롤 밸브입니다. 깨끗하죠? 자, 뒤쪽 뱅크 가보시면 오일 컨트롤 밸브가 다 젖어 있습니다. 이거 로컨 카바 교체하면서 오일 컨트롤 밸브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꽤 심하게 새고 있어요. 가스켓 문제라서 가스켓 교체가 될 거거든요. 서지 탱크 드러내고 위쪽에 다 까서 가스켓을 교체하는 작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새는 건 새는 거고, 내 돈을 수리를 하든 성능 보증을 받든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구입을 할지 말지는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구입한다 치면 관리 상태를 봐야 되겠죠. 우선 11만 킬로인데 바깥 배터리 세트가 교체되어 있고요. 안쪽에 워터펌프도 교체되어 있습니다. 부동의 색깔이 굉장히 좋죠. 부동의 양도 충분합니다. 위에 상부 라바우스도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자, 하부 라바우스도 깨끗하게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8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때 바깥 배터리 세트 교체하시면서 상하부 라바우스도 같이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구입하시면 엔진 오일은 교체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한 5천 킬로 타시고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고, 자,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라이닝 상태가 좋기 때문에 양도 충분하고 색상도 괜찮습니다. 배터리도 2022년도에 만들어진 배터리 한 2년 정도 사용하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관리 상태는 좋고, 누유만 잡으면은 꽤 괜찮은 차량인데, 성능 기록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체 점검을 모두 마쳤고요. 시운전했을 때도 하부에서는 소음이 안 났습니다.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필기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이어 상태 좋았죠. 자, 간단하게 실내를 살펴보면 돈을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안쪽도 깨끗합니다. 그랜저 HG 핸들 가죽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랜저뿐만 아니라 K7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현대기아차 핸들 가죽 자체가 좀 내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핸들 커버를 씌워서 사용해서 안쪽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좋고요. 자,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도 작동이 잘 되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나 차선 이탈 시스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핸들 작동이 잘 됩니다. 자, 사제를 장착한 어라운드 뷰인데 정품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화질도 그렇고 구성 자체가 좋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자, 아래쪽에 통풍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자, 열선 시트도 잘 들어옵니다. 이제 10년 정도 된 차량이라서 뒤쪽에 뒷유리 전동 커튼 상태 봐야 되죠. 스무스하고 소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그랜저 카드키, HG에 카드키가 없었는데 이것도 사제로 만들었나 봅니다. 다 사제품이에요. 어라운드 뷰도 사제고, 카드키도 사제고,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사제입니다. 이거 보면 좀 예쁘던데? 보시면. 자, 시동을 딱 켜면 얘가 반짝하고 올라와요. 올라와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폰투스 거네요. 자, 아무튼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이 스피커도 사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제가 뭔가 많네요. 자, 고장나는 족족 떼서 없애버리면 되는 그런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여과는 이 정도로 봤고요. 자, 디텐더가 사고가 있습니다. 운전석 말고요. 조수석에 있는 디텐더를 잘랐습니다. 자른 부분이 아마 여기 썬글고 여기 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까보면 알죠. 여기 썰었네요. 그죠? 여기에는 스판 용접이 쭉 이어지다가, 자, 썰린 데는 스판 용접이 없죠. 자, 아래쪽에 다시 스판 용접 이어지다가, 자, 밑에 쪽부터는 또 없죠. 뒤쪽에 보시면은 껍데기를 잘랐어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안쪽 철판하고 뒤쪽 철판이 맞물려져 있죠. 자, 바깥쪽 철판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텐더 교체가 있는데, 자, 이 그랜저는 디텐더 교체가 있습니다. 왜 안쪽을 보여드렸냐면, 디텐더도 결국 껍데기입니다. 뼈대 부분에 속하진 않아요. 안쪽에 뼈대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껍데기를 잘라서 접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전에는 디텐더 단순 교체는 유사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 디텐더만 따로 교체를 했다. 그러면 무사고 판정을 내리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요건 참고하시고, 뭐 디텐더가 잘렸다고 해서 차가 문제가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고 부위를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도 따거든요. 그래서 디텐더가 교체가 된 게 맞는데, 문제는 트렁크입니다. 자, 트렁크는 문제가 없어요. 사고도 없고 안쪽에도 괜찮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부식이 있죠. 그래서 얘는 물이 고였던 차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수 차량은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물이 지속적으로 어딘가에서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그 어딘가가 이쪽이네요. 이쪽 위쪽에서 타고 흘러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고요. 자, 반대쪽 보시면은 얘는 녹이 안 쓰러져 있죠. 그래서 주로 이쪽에서 물이 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고 부위에서 물이 타고 들어오지 않았나. 첫 번째. 자, 두 번째 가장 흔한 게 이 웨더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웨더 스트랩을 교체해보고 비 오는 날 테스트를 해봅니다. 물이 혹시나 또 안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물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고 수리가 잘못된 겁니다. 자, 왜냐면 트렁크 위쪽을 따라 올라가시면 안쪽에도 용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용접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품을 결합할 때 요 사이사이에서도 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차량은 참 괜찮은 차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쉽게도 뒤쪽 트렁크 쪽에서 누수가 좀 있었던 흔적들, 그리고 엔진 미션은 보증 수리가 가능하지만 이 누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유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보증 수리로 간단하게 로컨 카바 가스켓을 교체받고 등속 조인트를 교체받아도 이게 100%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차주분께서 실내는 굉장히 잘 관리하셨고 돈도 많이 투자했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랜저 HG답게 흰색 파노라 썬루프, 또 이런 인기 있는 뭔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랜저 HG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혹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보류를 할 것 같습니다. 누유도 누유지만 뒤쪽에 사고가 좀 수리가 좀 찝찝합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은 저희 구매대행 의뢰주신 구독자님께 빠짐없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구독자님은 잘 상의해서 구입할지 말지는 결국 구독자님이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자, 차판 치보장에서 마무리 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차량이 있거나 구매대행 의뢰를 해주실 분들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판 치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